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그 사랑이 비뚤어진 집착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손가락마다 다르게 느껴질 때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비뚤어진 사랑이 한 가정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부셔져의 부모님은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평생을 함께한 분들이셨습니다.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깊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두 분의 모습은 제게 있어 결혼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이상향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3남매를 끔찍이 아끼셨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은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겪은 몇 번의 연애는 제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부모님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점차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0 초반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그 사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만남에서 그와 이런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야말로 숙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소개팅 자리 내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는 그를 보며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만남 이후 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어설프고 서툰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한번 놀러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약속을 잡고 그의 가게로 향했을 때 저는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혼자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리며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어수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감을 마친 그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요리를 맛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중국 요리 중 단연 최고라고 할 만큼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걸어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향한 마음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바로 중국집 주방에 취직했거든요. 그곳에서 10년 넘게 정말 앞만 보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워 30살에 제 가게를 열게 된 겁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고난과 역경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힘겨웠던 시간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겨낸 남자. 일에만 몰두하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제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조차 그는 제게 청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먼저 눈치챈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제 미래 또한 밝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어머니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큰어머니셔. 그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대로 떠나버렸고 그 후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를 아들처럼 거두어 키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13살 되던 해 큰아버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는 오롯이 큰어머니 혼자서 그와 자신의 친아들, 2 아들을 키워오셨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한 그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아픈 과거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주고 싶었고 이 사실이 우리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 즉 그의 큰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성실하고 착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소박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한 저를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만삭이었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잠결에 춥다고 중얼거리자 남편은 곧바로 일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와 제 품에 안겨주고 제 발에는 수면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의 다정함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가게 일로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새벽 수유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의 중국집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직원을 1명 뽑아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접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컸으니까 내가 홀을 보고 당신이 주방을 맡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 마침 엄마가 아이도 봐주신다고 했어. 이럴 때 우리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첫째 아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저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주문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온몸이 뻐근했지만 하루의 매출을 정산할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가게 휴무일인 월요일마다 온갖 중국 요리를 잔뜩 만들어 친정으로 향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셔칭찬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남동생들에게도 친형처럼 다정했고 저희 가족 모두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희는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둘째까지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출산 후에도 곧바로 가게에 복구하여 남편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싹싹한 남편이 이상하게도 시댁에만 가면 과묵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저희 가족에게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쿨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시숙의 실체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는커녕 늘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시댁에 들렀을 때 저는 그 집 주방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은 좋게 쌓아둔 듯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태연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원아, 엄마 배고프니까 탕수육 좀 해줘라. 하는 김에 이 설거지도 좀 하고 그 늦은 밤 남편과 저는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시숙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숙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쟤는 놔둬라. 제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끼리 얼른 치우면 되지. 시어머니는 친아들인 시숙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조카이자 아들처럼 키운 남편은 마치 집안의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년간 백수로 지내던 시숙이 겨우 취직을 하게 되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 매출을 걱정하는 척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자기 아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린 시숙을 시어머니는 오히려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식당에서 해고당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직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가게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자신의 지인들을 무더기로 데려와 가게 테이블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고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지인들한테 이 정도 대접도 못하냐? 너는 참 치사하다. 자식들이 부모 기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까워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아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만든 요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지만 그의 깊은 상처를 알기에 차마 그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살던 낡은 빌라를 떠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입니다. 7년. 저희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휴일 아침,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희 이사 간다는 아파트가 꽤 비싼 곳이라던데 돈 좀 모았나 보구나? 얼마나 모았는지 통장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밥을 해달라며 저를 마트로 보냈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서랍을 뒤져 저희 부부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들고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이 몇 개야. 너희들 이렇게 돈 많이 모았으면서 여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산 거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남의 집 서랍을 뒤질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얘야, 너네 시숙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단다. 그런데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이 돈이면 너네 시숙 신혼집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겠는데 이걸로 시숙 집부터 해주자. 너희는 또 벌면 되잖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이 담긴 돈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옆에서 뻔히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경원이를 조종하는 거지? 너만 없었으면 우리 경원이는 당연히 형한테 이 돈을 줬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놓고는 순식간에 피해자인 척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늘 침묵하던 남편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맞서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경원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여, 절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평생을 형의 그림자로, 형을 위한 존재로만 여기셨잖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마음의 빗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은,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그 사랑이 비뚤어진 집착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손가락마다 다르게 느껴질 때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비뚤어진 사랑이 한 가정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부셔져의 부모님은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평생을 함께한 분들이셨습니다.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깊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두 분의 모습은 제게 있어 결혼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이상향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3남매를 끔찍이 아끼셨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은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겪은 몇 번의 연애는 제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부모님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점차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0 초반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그 사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만남에서 그와 이런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야말로 숙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소개팅 자리 내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는 그를 보며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만남 이후 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어설프고 서툰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한번 놀러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약속을 잡고 그의 가게로 향했을 때 저는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혼자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리며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어수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감을 마친 그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요리를 맛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중국 요리 중 단연 최고라고 할 만큼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걸어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향한 마음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바로 중국집 주방에 취직했거든요. 그곳에서 10년 넘게 정말 앞만 보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워 30살에 제 가게를 열게 된 겁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고난과 역경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힘겨웠던 시간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겨낸 남자. 일에만 몰두하느라 연애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제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조차 그는 제게 청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먼저 눈치챈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제 미래 또한 밝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어머니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큰어머니셔. 그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대로 떠나버렸고 그 후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를 아들처럼 거두어 키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13살 되던 해 큰아버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는 오롯이 큰어머니 혼자서 그와 자신의 친아들, 2 아들을 키워오셨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한 그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아픈 과거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주고 싶었고 이 사실이 우리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 즉 그의 큰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성실하고 착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소박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한 저를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만삭이었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잠결에 춥다고 중얼거리자 남편은 곧바로 일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와 제 품에 안겨주고 제 발에는 수면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의 다정함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가게 일로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새벽 수유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의 중국집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직원을 1명 뽑아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접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컸으니까 내가 홀을 보고 당신이 주방을 맡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 마침 엄마가 아이도 봐주신다고 했어. 이럴 때 우리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첫째 아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저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주문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온몸이 뻐근했지만
하루의 매출을 정산할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가게 휴무일인 월요일마다 온갖 중국 요리를 잔뜩 만들어 친정으로 향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셔칭찬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남동생들에게도 친형처럼 다정했고 저희 가족 모두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희는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둘째까지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출산 후에도 곧바로 가게에 복구하여 남편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싹싹한 남편이 이상하게도 시댁에만 가면 과묵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저희 가족에게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쿨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시숙의 실체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는커녕 늘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시댁에 들렀을 때 저는 그 집 주방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은 좋게 쌓아둔 듯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태연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원아, 엄마 배고프니까 탕수육 좀 해줘라. 하는 김에 이 설거지도 좀 하고 그 늦은 밤 남편과 저는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시숙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숙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쟤는 놔둬라. 쟤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끼리 얼른 치우면 되지. 시어머니는 친아들인 시숙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조카이자 아들처럼 키운 남편은 마치 집안의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년간 백수로 지내던 시숙이 겨우 취직을 하게 되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 매출을 걱정하는 척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자기 아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린 시숙을 시어머니는 오히려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식당에서 해고당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직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가게의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자신의 지인들을 무더기로 데려와 가게 테이블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고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지인들한테 이 정도 대접도 못하냐? 너는 참 치사하다. 자식들이 부모 기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까워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아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만든 요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지만 그의 깊은 상처를 알기에 차마 그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살던 낡은 빌라를 떠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입니다. 7년. 저희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휴일 아침,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희 이사 간다는 아파트가 꽤 비싼 곳이라던데 돈 좀 모았나 보구나? 얼마나 모았는지 통장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밥을 해달라며 저를 마트로 보냈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서랍을 뒤져 저희 부부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들고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이 몇 개야. 너희들 이렇게 돈 많이 모았으면서 여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산 거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남의 집 서랍을 뒤질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얘야, 너네 시숙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단다. 그런데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이 돈이면 너네 시숙 신혼집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겠는데 이걸로 시숙 집부터 해주자. 너희는 또 벌면 되잖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이 담긴 돈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옆에서 뻔히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경원이를 조종하는 거지? 너만 없었으면 우리 경원이는 당연히 형한테 이 돈을 줬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놓고는 순식간에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늘 침묵하던 남편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맞서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경원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여, 절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평생을 형의 그림자로, 형을 위한 존재로만 여기셨잖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마음의 빗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 한 남자의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시댁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혈연으로 맺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는 건강한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사랑은, 당신의 가족은,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 아래 때로는 그 사랑이 비뚤어진 집착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한 가정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다고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손가락마다 다르게 느껴질 때 거기서부터 비극은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이야기는 바로 그 비뚤어진 사랑이 한 가정을 어떻게 흔들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부셔져의 부모님은 동갑내기 친구로 만나 평생을 함께한 분들이셨습니다. 서로를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깊이 사랑하는 연인으로 여기며 살아오신 두 분의 모습은 제게 있어 결혼이란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하나의 이상향과도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저희 3남매를 끔찍이 아끼셨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존중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어머니는 아버지를 가장 먼저 챙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같은 결혼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겪은 몇 번의 연애는 제게 결혼에 대한 환상을 깨뜨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부모님처럼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며 저는 점차 결혼에 대한 기대를 접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0 초반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2살이 많은 그 사람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첫 만남에서 그와 이런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연애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그야말로 숙맥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소개팅 자리 내내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는 그를 보며 저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만남 이후 그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어설프고 서툰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운영하는 중국집에 한번 놀러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못해 약속을 잡고 그의 가게로 향했을 때 저는 제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닌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곳에서 그는 혼자 뜨거운 불 앞에서 웍을 돌리며 요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열정적으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그의 모습은 낮에 보았던 어수룩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져 보였는지 저도 모르게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마감을 마친 그가 저를 위해 만들어준 요리를 맛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중국 요리 중 단연 최고라고 할 만큼 깊고 풍부한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걸어온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를 향한 마음이 존경심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에서 독립하고 싶어서 바로 중국집 주방에 취직했거든요.
그곳에서 10년 넘게 정말 앞만 보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술을 배워 30살에 제 가게를 열게 된 겁니다.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고난과 역경이 녹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과 힘겨웠던 시간을 오직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으로 이겨낸 남자. 일에만 몰두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다며 제게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다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제 마음의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언제나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었고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을 때조차 그는 제게 청혼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을 먼저 눈치챈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남자와 함께라면 제 미래 또한 밝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양가 인사를 준비하던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지금 우리 어머니 내 친어머니가 아니야. 우리 큰어머니셔. 그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7살 때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어머니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친어머니는 그를 할머니 댁에 맡기고 그대로 떠나버렸고 그 후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그를 아들처럼 거두어 키워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13살 되던 해 큰아버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뒤로는 오롯이 큰어머니 혼자서 그와 자신의 친아들, 2 아들을 키워오셨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상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엇나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노력한 그가 너무나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의 아픈 과거까지도 모두 감싸 안아주고 싶었고 이 사실이 우리의 결혼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예비 시어머니, 즉 그의 큰어머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시원시원하고 좋은 분처럼 보였습니다. 저희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역시 성실하고 착한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양가의 도움 없이 저희 힘으로 소박한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유했습니다. 특히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한 저를 남편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만삭이었던 어느 추운 겨울밤, 제가 잠결에 춥다고 중얼거리자 남편은 곧바로 일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와 제 품에 안겨주고 제 발에는 수면 양말을 신겨주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를 챙겨주는 남편의 다정함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은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했습니다. 가게 일로 녹초가 되어 돌아와서도 새벽 수유는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이를 챙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만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가 자라면서 남편의 중국집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남편이 직원을 1명 뽑아야겠다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직접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컸으니까 내가 홀을 보고 당신이 주방을 맡으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어? 우리 둘이 같이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 마침 엄마가 아이도 봐주신다고 했어. 이럴 때 우리 더 열심히 벌어야지. 그렇게 첫째 아들이 돌이 지났을 무렵부터 저는 친정어머니께 아이를 맡기고 남편과 함께 가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마자 밀려드는 주문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가 되었고 잠시 숨을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온몸이 뻐근했지만 하루의 매출을 정산할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웃었고 우리의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들을 돌봐주시는 부모님께는 친아들 이상으로 살갑게 대했습니다. 가게 휴무일인 월요일마다 온갖 중국 요리를 잔뜩 만들어 친정으로 향했고 저희 부모님은 그런 사위를 보며 입이 마르도록 셔칭찬하셨습니다. 남편은 제 남동생들에게도 친형처럼 다정했고 저희 가족 모두는 남편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희는 첫째를 낳고 2년 뒤 둘째 아들까지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께서는 둘째까지도 돌봐주시겠다고 하셨고 덕분에 저는 출산 후에도 곧바로 가게에 복구하여 남편의 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싹싹한 남편이 이상하게도 시댁에만 가면 과묵해지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원래 조용한 성격인데 저희 가족에게 특별히 더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쿨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어머니와 시숙의 실체는 만남이 거듭될수록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존중하기는커녕 늘 무시하고 하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와 시댁에 들렀을 때 저는 그 집 주방의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칠은 좋게 쌓아둔 듯한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태연하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경원아, 엄마 배고프니까 탕수육 좀 해줘라. 하는 김에 이 설거지도 좀 하고 그 늦은 밤 남편과 저는 시댁에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시숙에게는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숙에게 청소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시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이고, 쟤는 놔둬라. 제가 뭘 한다고 그래. 우리끼리 얼른 치우면 되지. 시어머니는 친아들인 시숙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애지중지하면서도 조카이자 아들처럼 키운 남편은 마치 집안의 머슴처럼 부렸습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수년간 백수로 지내던 시숙이 겨우 취직을 하게 되어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가게 매출을 걱정하는 척하며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자기 아들과 비교하며 남편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술에 취해 다음날 출근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린 시숙을 시어머니는 오히려 감싸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던 식당에서 해고당한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직원으로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했지만 간곡한 부탁을 참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시어머니를 가게 직원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쁜 점심시간에 자신의 지인들을 무더기로 데려와 가게 테이블의 절반을 차지하게 하고는 음식값을 받지 않고 그냥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내 지인들한테 이 정도 대접도 못하냐? 너는 참 치사하다. 자식들이 부모 기 좀 살려주려고 하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아까워해? 내가 오죽했으면 이랬겠니? 아들이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며 만든 요리를 공짜로 나눠주면서도 시어머니에게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은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행동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것에 대한 마음의 빚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지만 그의 깊은 상처를 알기에 차마 그를 다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7년 동안 살던 낡은 빌라를 떠나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입니다. 7년. 저희는 지난 7년간 단 하루도 제대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게 문을 열었고 밤늦게까지 서빙하고 설거지하며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이 3억 원이었습니다. 청약 당첨 소식을 들은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어느 휴일 아침,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너희 이사 간다는 아파트가 꽤 비싼 곳이라던데 돈 좀 모았나 보구나? 얼마나 모았는지 통장 좀 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당황했지만 대충 얼버무리며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밥을 해달라며 저를 마트로 보냈고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안방 서랍을 뒤져 저희 부부의 통장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통장을 손에 들고 기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이 몇 개야. 너희들 이렇게 돈 많이 모았으면서 여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산 거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어떻게 마음대로 남의 집 서랍을 뒤질 수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아 소파에 앉히더니 다정한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얘야, 너네 시숙이 요즘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하겠단다. 그런데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이 돈이면 너네 시숙 신혼집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겠는데 이걸로 시숙 집부터 해주자. 너희는 또 벌면 되잖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피땀 흘려 모은 우리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이 담긴 돈을 그렇게 쉽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세요. 저희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옆에서 뻔히 보셨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현관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경원이를 조종하는 거지? 너만 없었으면 우리 경원이는 당연히 형한테 이 돈을 줬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남편이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자마자 제 머리채를 놓고는 순식간에 피해자인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늘 침묵하던 남편의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가세요.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남편의 그 한마디에 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껏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맞서지 못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경원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시어머니가 충격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여, 절 단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평생을 형의 그림자로, 형을 위한 존재로만 여기셨잖아요.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건 제 아내와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 피와 땀으로 모은 돈입니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습니다. 남편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그를 짓눌러왔던 마음의 빗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는